블랙록이 출시한 XDNA ETF부터 보면 이건 이미 2022년 캐나다 증시에 출시됐었던 금융상품이에요. 유전자 연구, 면역학, 바이오테크 같은 헬스케어 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반면에 XDNA 토큰은 아주 최근 2025년 7월 4일에 XRP ledger에서 발행됐는데, 이 토큰은 의료 데이터와 DNA 기반 신원을 블록체인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ETF는 금융시장에서 투자 자금을 모으는 수단이고, 토큰은 블록체인에서 데이터와 결제를 연결하려는 실험이죠.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이름이 같고 주제가 비슷하다 보니 시장에서 같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리플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전직 스위스 은행가가 비공개 협약 내용을 일부 공개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던 리플의 모습과는 다른 방향이 드러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로드 벨그레이브라는 가명을 써서 협약 문구 일부를 유출했는데,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리플이 단순히 송금만 빠르게 처리하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금융이나 신원 그리고 규제 같은 더 큰 영역을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드 벨그레이브라는 가명을 쓴 스위스 은행가가 흘린 내용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잠깐 시간 내셔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협약에 담긴 포인트는 규제 준수, 다층 유동성 통로, 그리고 국경 간 결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규제는 관할마다 다르고 은행 연결망은 복잡하죠. 그런데 다층 유동성 통로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정화폐, 토큰화된 증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까지 한 네트워크 안에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더 흥미로운 건 바이오메트릭 신원 매핑, 즉 생체 기반 신원 확인이 언급됐다는 겁니다. 기존 은행 계약서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 부분인데, 블록체인과 결합되면 KYC나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규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프로토콜에 구애받지 않는 메커니즘이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이건 사실상 XRP 같은 브릿지 자산을 염두에 둔 문구라는 해석이 많아요. 여기서 연결되는 주제가 바로 디지털 신원입니다. JP모건도 최근 보고서에서 강조했듯이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물리적 신분증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신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웹3 시대에는 데이터 구조와 거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전통적인 방식대로는 더 이상 빠르고 안전한 인증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디지털 신원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변조가 불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이나 정부가 아니라 사용자 스스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금융 쪽과 결합되면 어떨까요? 해외 송금이나 증권 거래에서 신원 확인 절차가 지금은 며칠씩 걸리기도 하는데, 디지털 신원이 있으면 몇 분 안에 끝날 수 있고 비용도 크게 줄어듭니다. 리플은 이미 여기에 발을 담궈놨죠. 미국 웰지스틱스 헬스라는 회사가 XRP 레저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서 약 6,500곳의 약국이 서로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던 거 보셨을 겁니다. 이게 주목을 받았던 건 의료 데이터와 결제 데이터를 동시에 다루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꽤 있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리플이 디지털 신원 쪽으로 발을 넓히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흐름을 더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요. 바로 블랙록의 XDNA ETF랑 XRP ledger에서 발행된 XDNA 토큰입니다. 먼저 블랙록이 출시한 XDNA ETF부터 보면 이건 이미 2022년 캐나다 증시에 출시됐었던 금융상품이에요. 유전자 연구, 면역학, 바이오테크 같은 헬스케어 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반면에 XDNA 토큰은 아주 최근 2025년 7월 4일에 XRP ledger에서 발행됐는데, 이 토큰은 의료 데이터와 DNA 기반 신원을 블록체인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ETF는 금융시장에서 투자 자금을 모으는 수단이고, 토큰은 블록체인에서 데이터와 결제를 연결하려는 실험이죠.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이름이 같고 주제가 비슷하다 보니 시장에서 같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헬스케어와 블록체인이 금융 영역에서 동시에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고요. 아직 공식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동시에 부각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헬스케어에 대한 주제는 정치권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말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개혁안을 발표했죠. 핵심은 의료 데이터를 환자 중심으로 관리하고 애플이나 구글 같은 민간 플랫폼을 통해 더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의료비 절감과 서비스 효율화를 동시에 노리겠다는 취지죠. 이 정책은 블록체인 쪽으로도 간접적인 시그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료 데이터처럼 민감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결국 투명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갖춘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이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플이 테스트하고 있는 신원 인증이나 헬스케어 프로젝트와 맥락이 맞닿아 있어요.
즉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리플을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리플이 준비하는 디지털 신원이나 의료 데이터 관리 실험이 앞으로 제도권 환경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플은 지역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같은 신흥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 이 지역은 전통적인 은행 인프라가 부족하고 송금 수요는 매우 큰 곳입니다. 리플 입장에서는 자사의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기 좋은 환경이죠. 최근에는 치퍼캐시와 오나프릭 같은 지역 기반 핀테크 기업들과 협력해 새로운 결제 방식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주고받는 순간에 송금자와 수취인의 신원을 블록체인 상에서 안전하게 확인하고 동시에 각국 규제 조건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거죠. 이런 시도에 대한 평가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글로벌 금융에 새로운 신원 시스템을 강제로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고요. 반대로 지지하는 쪽에서는 국제거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인데 각 나라 제도가 따로 움직이다 보니 비효율이 크다는 것과 오히려 통합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관점 차이는 있지만 지금 리플은 국제금융 구조 자체를 새롭게 설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XRP 내적 거래량은 최근 38% 감소했습니다. 네트워크에 묶여있는 자산은 약 90억 달러 정도인데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는 대략 19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사용량 대비 가치가 높게 잡혀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이 부분을 놓고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량은 줄고 있는데 시가총액만 크다면 거품일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반대로 이건 당장의 수치일 뿐이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반영된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리플에 대한 루머라든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폭로는 리플이 기존에 알려진 역할과는 다른 방향으로 확장할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결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디지털 신원, 헬스케어, 글로벌 결제 인프라까지 연결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거래량 감소와 시장 평가의 괴리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리플이 이런 비전을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 성과로 이어진다면 이번 폭로는 리플이 준비하고 있는 방향을 미리 보여준 신호가 되겠죠. 현재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이 심합니다. 보통 크게 움직이기 전에 이렇게 많이 흔들고 출발을 하는데 지금 움직임들이 그 전조 증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욕심은 조금 줄이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투자를 하셔야 하고요. 특히 비트나 이더리움 움직임을 주의 깊게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리플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이버에 코인에 미친 사람들 검색하시면 제가 관리하고 있는 카페가 하나 나올 겁니다. 여기 가입하시면 제가 매일 오전에 올려드리는 시황 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 리플 차트 분석도 모두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있는 소통방 입장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소통방이 불편하신 분들은 편하게 네이버 카페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은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되 기회가 왔을 때는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는 투자자가 웃게 되어 있어요. 최근 시장 흐름이 워낙 거칠다 보니 많이들 불안해 하실 텐데 이럴 때는 조급하게 따라가기보단 한 발 물러서서 계획한 기준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